사장님들 이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악덕업주인지 제가 잘못했는지 면접을 보러 왔는데 이전 일하던 직장도 좋고 경력도 많고 허우대도 멀쩡하더라고요. 요즘은 직원 구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면접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죠 뭐 사실은. 성격도 좋아 보이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뽑아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일 가능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육아휴직 중이래요. 남자였는데 그 신고 안 하고 그냥 일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설거지 이모 또 구하는데 요즘은 진짜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그런지 그 나이대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모 일하시라고 했는데 자기가 65세 이상이어가지고 노령연금 받고 있는데 이거 신고하면 노령연금 못 받으니까 그냥 일하면 안 되겠냐 그러시더라고요. 이럴 때 진짜 허무하지 않아요? 면접 본다 하고 안 오는 사람도 진짜 많은데 멀쩡한 사람 와가지고 너무 좋다 이런 생각했는데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진짜 좀 허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장사하는 사장님들도 이런 경우 아마 진짜 많으실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장사하면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근데 확률적으로 장사할 때 제일 위험한 성향은 거절을 못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사정을 봐주다가는 사장님의 좋은 마음 때문에 사장님의 돈을 날리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거절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숫자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세무사님을 직접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맛있게 돈 벌 준비 되셨나요? 단 제가 답답하고 좀 안 된 경우가 많이 봤는데 사장님은 직원을 썼는데 매달 250만 원을 주고 있어요. 그럼 1년이면 3천만 원이거든요. 3천만 원을 주고 있는데 이 직원이 기초수급자예요. 기초수급자면 임금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해요. 제발 해주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자기 몰래 현금으로 받아가고. 네, 몰래는 아주 대놓고 계좌로 받아가면서도 임금 신고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직원이 2명만 있으면 6천만 원이란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럼 이게 6천만 원이 어디로 가느냐? 사장님한테 오거든요. 정상적으로 신고했으면 1억 원을 버는 사람이 이 직원 2명 때문에 1억 6천이 된단 말이에요. 1억 원 정도 되는 사업장이면 한계 세율이 약 35%가 됩니다. 비용 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 6천만 원이라는 소득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35%를 곱하면 약 세금 2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지방세 200만 원이 나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건보료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의 8%를 그해내야 되니까 건보료 480만 원이 추가로 나옵니다. 인건비 3천만 원짜리 신고 2명을 안 하는 대가로 2,700만 원 이상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을 써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손해를 보는 겁니다. 돈을 50만 원, 100만 원을 더 주더라도 비용 처리도 그만큼 되는 측면이 있고 안 내야 될 세금이나 사대보험을 아끼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을 더 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기초수급자가 아니지만 오픈할 때 오픈 주방장 같은 경우에도 월급을 300, 400, 500 가져가면서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소득이 많이 잡히면 자기가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데미지가 큰데 오픈했을 때는 수입이 낮기 때문에 단지 피해를 적게 볼 뿐이지 장기적으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세금 처리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네, 맞습니다. 사대보험을 꼭 들고. 그리고 저 궁금한 게 저희는 이제 부부가 장사를 하잖아요. 가족도 그 인건비 처리가 되나요? 당연히 됩니다. 단 이제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처리가 단지 신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일을 했음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국세청에서는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급여 대장과 급여 명의서대로 정확한 날짜 지급하는지를 제일 먼저 봅니다. 급여 명세서를 또 그러면 와이프 것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한 명 고용을 하게 되면 사대보험도 보장해줘야 되고 급여 명세서도 제공해야 되는데 이 의무를 다하면 원칙적으로는 세무서에서 인정을 합니다. 근데 보통 부부가 일하면 나와서 일은 해요. 일은 하는데 사대보험 내기 아까우니까 신고를 안 하잖아요. 어떤 게 더 이익인가요?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신고하는 게 이득입니다. 장사가 안 될 때는 어차피 세금 낼 게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수익이 본격적으로 생성되기 시작하면 자기 가족이라도 나와서 일을 했을 때 실제로 돈을 가져간 사람 신고를 안 하면 아까랑 똑같은 구조가 나옵니다. 특히 건보료는 총 내는 금액은 변함이 전혀 없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내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작년 기준으로는 54만 원 정도를 초과할 수도 없는데 사람 한 명 더 고용하면 그 사람 때문에 국민연금을 더 내는 경우는 생깁니다. 하지만 이 국민연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할 필요가 없는 거고 건보료는 어차피 나오는 금액이고 가족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료는 안 나오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매출이 작으면 이런 거 신고 안 해도 되는데 매출이 높을수록 해야 된다 했잖아요. 네. 그 매출 높은 게 한 달 기준으로 한 얼마쯤 될까요? 업종이나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순이익이 없어가지고 2, 3천 나오시는 분들이야 100만 원 이하로 종합소득세가 유지가 될 텐데 한 달 기준으로 5, 6천 이상 나오는 경우에는 5, 6천에 대한 세금을 통으로 다 내는 것보다는 나머지 배우자분은 인건비로 신고를 넣어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세금 부담이 적은 것이 제 경험적인 측면에 있습니다. 사장도 고용보험 같은 거 들어야 돼요? 고용보험이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 효과 때문에 듭니다. 고용보험공단에서 고용보험료를 다 받으면 이걸 모아놨다가 실업급여를 주거나 아니면 실업자들 교육하는 비용으로 씁니다.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들어서 일정 조건을 맞춰시키면 폐업을 했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운영했는데 뜻대로 안 되고 정상적으로 폐업을 생각을 하시는 분이 폐업하기 1년 6개월 이상 전에 고려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가입을 하면 고용보험료만 나가고 고정비용만 지출하는 구조가 나오니까 사업을 해가지고 으쌰으쌰 잘해볼 만한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가게 하나 하는 게 회사 하나 운영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뭐 자잘하게 알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뭐 이거 하나만 잘하면 성공한다? 뭐 이런 말은 저는 잘 못하겠어요. 솔직히. 근데 확률적으로 이런 성향은 좀 위험하더라 하는 거는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사정 딱 해서 한번 봐주고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결국에는 내가 손해봅니다. 뭐 급하면은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뭐 쓸 수는 있죠. 솔직히. 근데 위법인 사람 약간 애매하거나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을 오래 붙들고 가면은 그 책임은 결국 사장님이 지게 되시는 거예요. 좋은 사람인 거는 좋지만 근데 좋은 사람인 것과 좋은 사장인 거는 또 다르더라고요. 좋은 사장은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건 지킨다. 뭐 요건 안 된다. 여기까지는 된다. 이렇게 기준이 분명하게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저 사람은 절대 안 그럴 거다 하고 믿었다가 뒤통수 맞으면 아유 제 머리만 아프죠, 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뭐 금수저라면 뭐 몇 번 실수하거나 뭐 실패해도 괜찮지만 우리는 금수저가 아니니까 뭐 100번 조심하고 네, 한 번 실수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뉴스에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실업급여 받게 해줬다가 돈 얼마를 물려내야 됐더라? 네, 그런 뉴스 기사까지 떴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저 실업급여 좀 받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한 1, 2년 일하니까 정도 들고 막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딱 잘라서 거절을 못하다가 결국 그 손해는 사장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사정을 이야기하든 내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사장님이라면 솔직히 본능적으로 이런 거 다 알고 계실 테지만 제가 한 번 더 기억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가게 내가 지키는 게 결국 사장님의 역할이니까요. 사장님들이 장사하면서 뭐 아차 하고 놓치기 쉬운 부분들 이런 거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장님들이 돈 안 들이고 기억에 남는 매장 만드는 방법, 손님이 스스로 오게끔 하는 구조를 만들고 싶다면 요 위에 영상도 분명히 도움 되실 거예요. 고정 댓글에 링크도 같이 남겨놓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